안녕하세요. 인생담소 채널에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희비가 교차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로또만 당첨되면 이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과연 그 행운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태수 씨의 삶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병원 복도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태수 씨, 죄송합니다. 간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가장 풍요로워졌을 때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5년 전 15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돈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던 그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태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자신의 47년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앞 나무에서 떨어진 노란 은행잎 하나가 그의 손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떨어져 내린 가을 잎이었습니다. 태수는 1978년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옥부는 부잣집에서 식모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때 그 집에 출입하던 사업가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대문으로 들어오면 안 돼. 항상 쪽문으로 다녀야 해. 어머니의 당부였지만 어린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커다란 기와집이 자신의 집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태수는 종종 일부러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 가방을 맨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면 친구들은 그를 부잣집 도련님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 오해가 태수는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너네 집 수영장도 있다며? 언제 한번 놀러 가도 돼. 친구들이 물으면 태수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의 수영장은 태수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주인집 사람들이 없을 때만 몰래 들어가는 것이었지만요. 어느 날 태수가 학교 친구들을 데려와 수영장에서 놀고 있을 때 주인집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너 이리 와봐. 주인집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친구들의 놀란 눈빛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내 어미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주인집 남자는 태수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태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그저 식모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집에는 태수보다 2살 어린 딸 윤미정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항상 깨끗한 교복에 반짝이는 머리핀을 꽂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태수와 달리 명문 여학교에 다녔고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능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정을 몰래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태수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함께 사는 식모의 아들일 뿐이었으니까요. 태수야, 그 아이를 바라보지 마. 우리랑은 세계가 달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6살의 태수에게 그런 말은 오히려 반항심만 키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미정을 기다리던 태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산 쓰고 가요.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와 미정은 가끔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태수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따뜻하고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때로는 그에게 책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난 나중에 수녀가 될 거야.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미정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미정의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18살이 된 태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모시러 올게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서울에 도착한 태수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고 틈틈이 자격증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20대 중반, 태수는 마침내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면서도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오직 성실함과 열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영업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30살이 되었을 때는 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 첫 승진 보너스를 받은 태수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그는 어머니에게 서울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난 이제 여기가 편해. 주인집 어르신들도 나이 들어 내 도움이 더 필요해. 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태수는 실망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동네를 걷고 있을 때 우연히 미정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미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태수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정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동네 찻집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정은 수녀의 꿈을 접고 간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냈어요? 미정의 질문에 태수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조금 과장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겨우 중소기업의 팀장이 되었을 뿐이었지만 미정 앞에서는 큰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와 미정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주말마다 고향을 찾아 미정을 만났습니다. 점차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고 1년 후 태수는 미정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태수의 고백에 미정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정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태수를 식모의 아들로만 생각했고 딸이 그와 결혼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딸이 내 놈 같은 것과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미정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는 태수를 쫓아내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수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정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고 미정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수와 미정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미정은 대학병원에 취직했고 태수는 회사를 다니며 야간 대학원에서 MBA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미정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수는 기뻐했지만 불행히도 미정은 3개월 만에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미정은 또 한 번 유산을 겪었습니다. 연이은 유산으로 미정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종종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위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미정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태수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지만 미정은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태수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유통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듯했습니다. 태수는 확장을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창고를 늘리고 직원도 더 고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미정아, 조금만 더 기다려. 태수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곧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태수의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를 내고
주문은 취소되었으며 재고는 쌓여갔습니다. 태수는 필사적으로 사업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태수는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차, 그리고 자존심까지. 사업 실패 후 태수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밤늦게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점차 지쳐갔습니다. 제발 그만 마셔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정의 간절한 부탁도 소용없었습니다. 태수는 오히려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또다시 만취해서 돌아왔을 때 미정은 조용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태수는 미정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도움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미정이 떠난 후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어 갔고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된 태수는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는 골판지 상자를 깔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배는 고팠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태수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미정이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미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태수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태수 씨. 미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노숙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미정은 태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태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정은 태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태수는 자존심 때문에 미정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그는 미정의 손을 뿌리치고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한강변을 걸으며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강에 몸을 던질까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다시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태수는 길가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복권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태수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지. 그는 중얼거리며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무심코 주운 복권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복권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등 당첨이었습니다. 15억 원. 이게 진짜야? 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복권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1등 당첨이었습니다. 태수는 복권을 수령하기 위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깎았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받은 그는 곧바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오랜만에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바뀌는 거야. 태수는 샴페인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정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부모님에게도 자신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명품 정장을 맞추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복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을 찾기 전에 태수는 먼저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간 고향에서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2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술에 취해 연락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그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태수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불효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수는 미정을 찾아 무료급식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보니 미정은 매주 수요일에만 온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을 기다리는 동안 태수는 호텔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복수심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대신 부끄러움과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태수는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외제차 대신 택시를 타고 갔고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한 태수는 미정을 기다렸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휴가를 내셨어요. 대신에 지난주에 자원봉사자로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다른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실망했지만 미정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임미정 씨의 연락처를. 태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가 본 자원봉사자는 다름 아닌 미정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은 미정의 어머니는 태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정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수를 급식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정이를 찾고 있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미정 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미정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이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도 함께 있단다. 태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딸이요? 미정이가 너와 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우리는 낙태를 권했지만 미정이는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지. 내 딸 소율이는 이제 6살이 됐단다. 태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미정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미정이가 내일 휴가라서 집에 있을 거야. 이 주소로 오렴. 그녀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에게 상처 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태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메모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미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꽃다발과 아이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미정은 태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태수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태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어린 소녀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율아, 이리 와봐. 미정이 안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잠시 후 작은 소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큰 눈을 가진 소녀는 태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분신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 소율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율은 낯선 남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태수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아. 이분은 내 아빠야. 소율은 잠시 태수를 바라보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는데. 미정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오랫동안 아파서 못 왔던 거야. 이제 좀 나아져서 너를 보러 온 거지.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소율에게 인형을 건넸습니다. 소율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소율은 기뻐하며 인형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미정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율아. 아빠랑 엄마가 잠깐 이야기할게. 인형이랑 놀고 있을래? 소율이 인형을 안고 방으로 들어간 후 태수와 미정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복권 당첨 이야기,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자신의 후회와 반성까지.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저 용서받고 싶을 뿐이야. 미정은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돌아온 것이 복권 때문인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율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태수는 미정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증명할게.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게. 그날 이후 태수는 정기적으로 미정과 소율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율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원에 데려가고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율은 점차 태수에게 마음을 열었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도 태수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다정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며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태수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끔찍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 간암, 무리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처음에 이 사실을 미정과 소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딸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미정에게 청혼했습니다.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 미정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소율이가 법적으로 내 딸임을 인정받게 하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과 소율을 위한 마음을 읽고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태수는 자신의 재산을 미정과 소율의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복권 당첨으로 받게 될 연금도 모두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혼 3개월 후 태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 그는 미정에게 자신의 병을 고백했습니다. 나 곧 죽어. 간암이야. 최대 3개월 정도 남았대.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른 거였군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소율이에게 내 이름을 물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길 바랐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태수를 안았습니다. 바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너희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미정의 도움으로 태수는 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완치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소율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율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물론 6살 아이가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태수는 소율에게 자신이 오래 함께할 수 없다고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하지만 항상 소율이를 지켜볼 거야. 소율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제발. 태수는 소율을 안아주며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아빠는 소율이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야. 태수는 남은 시간 동안 소율과 미정에게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의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중 태수는 종종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최대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보고 오름을 등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 그들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소율은 태수에게 조개 껍데기를 가져다 주며 모래성을 장식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정원에는 뭘 심을까? 꽃이요. 예쁜 꽃. 그날 밤 미정은 소율이 잠든 후 태수와 호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이렇게 행복하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미정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소율이에게 아버지를 알게 해줘서. 태수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건 복권 당첨 때가 아니라 너희를 다시 만났을 때였어. 이제야 깨달았어. 돈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행복이었는데. 제주도 여행 후 한 달, 태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미정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남편을 돌보았고 소율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수는 소율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소율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열어볼 편지들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 입학, 성인이 되는 날, 결혼하는 날, 각각의 날에 맞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아빠가 소율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소율이가 크면서 힘들 때마다 이 편지들을 읽어줘. 미정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이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소율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프지 마요. 태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소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눈짓했습니다. 미정은 태수가 미리 준비한 편지를 소율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소율에게,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도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별이 빛날 때마다 아빠가 너에게 인사하는 거야. 비가 내릴 때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고, 햇살이 따뜻할 때는 아빠가 널 안아주는 거야. 소율아,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아, 행복하렴. 소율은 편지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그날 밤, 태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지 1년, 미정과 소율은 그가 남긴 사랑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율은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우며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매년 태수의 생일이면 그들은 한강변에 가서 하늘로 풍선을 날렸습니다. 풍선에는 소율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아빠가 보고 계시죠? 엄마랑 저는 잘 지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미정은 가끔 태수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복권이라는 우연으로 다시 이어졌지만 그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권은 태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데 사용했습니다. 소율이 자라면서 미정은 태수가 남긴 편지들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각 편지에는 태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고 소율은 그 편지들을 통해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율이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처럼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미정은 딸의 결심을 듣고 태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소율이 장래 희망을 정할 때 읽으라는 편지였습니다. 소율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빠는 응원할게.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 너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소율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태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는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을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의 재회에서 찾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임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 오늘 잊지 마세요. 깨달음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인생담소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